세계가 놀랄만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그 속에서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속도 경쟁은 우리의 식습관에도 적용됐습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던 빠른 속도가 불러온 부작용, 시간에 쫓기는 식습관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먹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많이 찾고 싶어요. 속도 바이러스에 걸린 현대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처방. 비만 극복의 열쇠, 느림의 건강학. 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식사를 음미하면서 먹기보다는 빠르게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식사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한국인들의 식사 속도 얼마나 빠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삽시간에 몰려드는 손님들로 식당 안은 어느새 만석을 이뤘습니다. 주방도 덩달아 바빠졌는데요. 타이밍 맞게 펄펄 끓는 국밥도 빠른 속도로 주인을 찾아갑니다. 보통 10분 내로 드시고 가세요. 빨리 드시는 분은 10분 내로. 예. 이렇게 뜨거워도. 식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손님들. 뜨거운 국밥에 밥 한 공기를 말아 뚝딱 해치우는데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관찰 결과 대부분 10분 내외로 식사를 마쳤는데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잠시의 여유도 없이 급히 자리를 뜨는 사람들. 뜨거운 국밥이 식을 새 없이 빨리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낮은 임금에 자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먹고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회사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통 그냥 빨리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을 좀 쉬려고 빨리빨리 밥을 먹는 편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 5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사람도 8.5%나 됐는데요. 그러나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 약 10%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빠르게 식사를 하는 걸까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경험 속에 잘 살아보겠노라 바삐 뛰어다니던 절박함이 유전자처럼 굳어졌고 성장을 이뤄낸 현대에도 여전히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식습관에 배어 있는 건데요. 너무나 빠른 광속 식사를 하는 현대인들, 빨리 먹는 식습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장과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 있는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과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과다하게 분비된 호르몬이 인슐린 효과를 떨어뜨려서 비만을 부르고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5분 미만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남성은 3.6kg, 여성은 5.3kg 체중이 더 나가 비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빨리 먹으면 살이 더 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을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중년의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주말. 흐르는 땀에도 아랑곳 않고 배드민턴을 치는 모녀. 안정감 있게 랠리를 이어나가는 것도 잠시. 금세 체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조금 쉬자. 운동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도전을 하려고 왔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힘을 내는 채연 씨와 딸 윤서양. 그러나 마음가짐과는 달리 몸이 좀처럼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허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뱃살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데요.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힘겹게 몰아쉬는 채연 씨. 그녀를 이토록 무리하게 만든 목표의 정체는 뭘까요? 건강 때문에요. 네. 첫 번째는 건강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한 거예요. 급속하게 제가 몸무게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입었던 옷도 입었는데 지금은 제가 입고 싶었던 옷도 못 입고 지금 이게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만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약, 그다음에 원푸드, 단식, 운동. 네, 많이 해봤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옷방으로 향하는 채연 씨. 옷장 안에는 불어난 체중 때문에 이제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옷들만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내가 안 좀 입었던 건데 지금은 제가 이게 못 입어요. 안 들어가서. 이 원피스도 입고 싶고요. 제가 옛날에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5, 6년 전 한 51kg, 2kg 나갈 때 지금은 61kg 정도 나가나요 제가? 근데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한 그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바지를 입어보는데요. 이거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꽉 껴서 입었는데 애석하게도 엉덩이에 딱 걸려버린 청바지. 애써 외면한 채 집안일로 마음을 달래보는 채연 씨입니다. 여기 냉장고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이어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3개월 안에 10kg 빼자 우리 가족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10kg 감량이라는 다소 무리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운 채연 씨. 이 연예인 김혜수 씨거든. 김혜수 씨처럼 3개월 안에 10kg 빼서 뭐 이제 그런 거. 젊었을 때 사진 봤을 때 어땠어요? 그냥 이쁘다. 이쁘다. 엄마가 만약에 그때로 이제 되돌아간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응원할 그건 있으세요? 응원을 할 수 있는데 응. 확신을 못 줘요. 왜요? 하도 많이 포기한 게 많아서. 이게 솔직히 운동도 뭐 한다고는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갱년기도 오고 그러니까 많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사가 이제 이게 좀 몸이 좀 이렇게 더디더라고요, 제가. 무리한 다이어트로 잠시나마 리즈 시절을 되찾았지만 오히려 요요 현상이 찾아와 걷잡을 수 없이 뱃살이 불어났습니다. 지독한 요요 현상의 굴레에 빠진 그녀. 체중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지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채연 씨.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인데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랍니다. 고기가 익는 족족 입으로 직행. 몇 번 씹지도 않고 꿀꺽 넘기는 그녀. 반면에 딸은 태블릿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세워라 내워라 식사를 합니다.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채연 씨.
평소 식사 시간은 몇 분일까요? 저는 한 5분? 천천히 먹으라고는 하는데 또 그게 또 일하는 데서 눈치가 배더라고요. 따로 점심시간이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던 시절,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한 끼를 때웠던 그녀. 빠르게 먹는 식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건데요. 빨리 먹는 식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비만해지고 또 피 속의 지방지 수치가 높아져서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및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게 되면은 식사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평소보다 음식을 더 빠르게 먹거나 혹은 대충 씹어서 삼킬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얼마나 먹는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식사량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어난 뱃살의 원인, 바로 빨리 먹는 식습관 때문이었는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모녀가 함께 병원을 찾습니다. 체지방 분석, 혈액 검사, 허리둘레 측정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마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피 검사하신 거 봐드릴 거예요. 네. 근데 오채연님 보니까 중성지방이 약간 높아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당화혈색소 당뇨 검사한 건데 6.5 당뇨라고 하고 이제 5.6 이제 넘어가면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 5.7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나오셨고 그리고 오늘 체지방 검사를 한 거 보니까 역시나 과체중. 그죠? 네. 과체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따님은 아직은 당뇨가 정상은 정상이야. 근데 약간 5.6 이하 정상이 딱 5.6이 걸려 있어요. 어머.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130 가지고 160포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142. 고지혈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오늘 체지방 검사한 것도 우리 젊은 친구는 심한 과체중 나왔어요. 우리가 BMI 체지방 지수가 33. 틀렸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관리하면은 젊은 나이에 당뇨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에 착잡해진 그녀. 결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위험수가 높다고 하니까 말할 기운이 없어요. 검사 결과 심각한 복부 지방과 과체중으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식사와 비만의 상관관계, 그 비밀을 풀 열쇠는 우리 몸속 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중 유익균인 박테로이데테스와 유해균인 피르미쿠테스는 각각 가지의 길이가 짧은 단쇠지방산과 가지의 길이가 긴 장쇠지방산이라는 지방산을 생산하는데요. 장쇠지방산은 많은 양의 지방을 끌어들이는 반면에 단쇠지방산은 적은 양의 지방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르미쿠테스균에는 비만균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건데요. 비만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을 뚱뚱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따라서 장 속에 새겨진 비만 기억을 지우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 헬스장에 나타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쭉 밀었다가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근육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남다른 운동 열정을 불태우며 완벽한 자세로 근육 단련. 둘. 자, 와서 1초 멈추갑니다. 넷.
서로의 자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모습입니다. 간호사랑 탄탄한 몸매를 가진 그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단체로 운동하고 있어요. 단체로 운동이요? 네. 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 비만 출신이거든요. 네. 저희 다 도도비만 출신이에요. 도도비만 다들. 몇 킬로에서 이렇게 네. 되신 거예요? 저는 한 90kg 정도 붓게 있다가 지금은 한 57kg 정도. 10킬로요? 네. 그러면 저는 70에서 45. 86에서 지금 59입니다. 아주 평범한 주부 생활로 뚱뚱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뚱뚱하셨었어요? 네, 저 68kg까지 했었습니다. 18킬로요? 네네. 운동 모임의 유일한 50대 최고령자인 정윤희 씨의 현재 체중은 55.3kg으로 무려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뚱뚱했어요. 한 15kg 정도 뚱뚱했고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무릎에 통증도 있었어요. 막 김밥도 몇 초 만에 먹었던 것 같아요. 삼각김밥 같은 거요. 그리고 막 뜨거운 것도 막 후루룩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70kg 육박할 정도가 아니라 얼굴도 달라지고. 과거 빠른 식습관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급격히 살이 찐 그녀.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요요 현상 없이 탄탄한 몸매를 유지 중이랍니다. 그녀가 선택한 몸매 관리 비결은 뭘까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처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저희가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몇 개월, 그다음에 지금 몇 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하면 할수록 운동이 너무 재밌어요. 운동 너무 재밌어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13kg 감량에 성공한 정윤희 씨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인데요. 아시다시피 걷는 게 가장 편하고요. 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운동 심하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걷기만 매일 하셔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쉽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첫 번째 방법이랍니다. 한참 후 집에 도착한 윤희 씨. 엘리베이터를 그냥 지나칩니다. 생활 속 운동을 위해 본인의 집인 2층보다 높은 5층까지 오르내린다는 윤희 씨. 매일 5분만 계단을 올라도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닥을 터치하는 느낌으로 사뿐히 착지하는 게 중요 포인트랍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다이어트를 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이것의 정체는 동일 인물이 입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사이즈의 청바지입니다. 제가 되게 뚱뚱했을 때 입었던 바지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대보니까 여기 지금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 주먹을 한 3-4개는 더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 입으면서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이 정도로 살을 뺐다는 게 아주 신랑이 박수 쳐줄만 하죠. 이게 주먹이 이게 다 들어가고도 한 3-4개. 뚱뚱했던 과거 청산. 펑퍼짐한 66 사이즈에서 군살 하나 없는 44 사이즈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다이어트가 보통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는요. 한 달에 한 1kg 정도 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다이어트 하면 또 갑자기 요요도 오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그냥 한 달 1kg 정도 목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요 없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녀의 키포인트. 한 달에 1kg을 목표로 느린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무리하게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지 않고 여유로운 다이어트를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답니다. 제가 갑자기 한 주에 막 한 1kg씩 빼려고 엄청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고 힘든 얘기인데 하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그런 생각에 그냥 1개월에 1kg? 그거는 정말 다른 분들도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얼마나 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를 보면서도 틈새 운동을 놓치지 않는 그녀. 틈틈이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윤희야.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래. 엄마 잘 됐다. 이거 좀 잡아보세요. 엄마하고 나하고 해봐. 하나, 둘, 셋. 엄마 근데 운동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들어. 그럼 일어나 보세요. 뭐 오시자마자 이렇게 운동을 시키세요. 왜냐면 엄마 더운데 나 안 많으면 운동을 안 해요 엄마가. 그럼 본인 입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하려고 노력해도 좀 뭔가 좀 하기 싫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하다 말다 하고 있어요. 어깨 정도 조금만. 네, 10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돼. 자, 화이팅 우리 엄마. 하나.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운동을 합니다. 네, 밥 먹었죠? 네. 그래. 뭐 맛있는 거 했어? 현미밥. 현미밥이요. 꽁꽁 얼린 현미밥을 섭취한다는 윤희 씨.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얼려놓은 밥을 너무 뜨겁지 않게 약간만 데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당이 적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현미밥과 곁들일 반찬은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달걀을 활용한 두부 달걀전입니다. 오붓하게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모녀. 먼저 윤희 씨가 수분을 뺀 두부와 달걀을 잘 섞어주면 솜씨 좋은 엄마가 나서는데요. 동그랗게 빚어 달군 팬에 올려주면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영양 만점 달걀 두부전이 완성됩니다. 정갈하고 소박하지만 다이어트엔 100점 만점인 윤희 씨표 저녁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 밥상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엄마 이거 이상하지? 티스푼 아니야?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숟가락 크기거든요. 제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 4분의 1, 5분의 1 크기인데 근데 이걸로 먹게 되면 적은 양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씹게 돼요. 그래서 적은 스푼으로 먹는 게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티스푼을 사용하면 식사 속도를 늦춰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요. 음식을 작게 잘라 먹는 것도 그녀만의 노하우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칼로리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먹으면 천천히 먹게 되고 적게 먹게 되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짜잔. 짠. 네. 음식을 작게 잘라 조금씩 여러 번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을 수 있는데요. 한 입에 30회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식사량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배가 차는 것 같다. 천천히 먹으니까. 빙고. 엄마는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현미밥을 조그만 숟가락 잘라서 드시면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 작은 것까지 노력하는 그녀.
그녀가 매일 챙긴다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엄마, 이게 비엔나 17 유산균인데 다이어트 하면서 탄수화물들 먹고 싶은 마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걸 조금 먹고 나면은 억제되는 그런 성분도 있대요. 그다음에 엄마처럼 당뇨가 있는 분한테도 좋게 느껴질 거야. 탄수화물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자신의 의지를 다잡기 위해 챙기게 된 비엔알 17 유산균입니다. 제가 요요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비엔나 17을 먹고 나니까 식욕도 많이 억제되고 편하게 조금씩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비엔나 17이 도움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정윤희 씨가 섭취한 비엔알 17 유산균은 무엇일까요? 비만 극복의 열쇠 비엔알 17은 건강한 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서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입니다.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만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와 다당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당류의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단순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반면에 다당류는 단당류가 하나씩 결합한 형태, 분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흡수가 느리고 배출이 잘 됩니다. 포도와 비유한다면은 단당류는 포도송이 한 알, 이 다당류는 포도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구슬을 단당류, 그리고 큰 구슬을 다당류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당류는 크기가 작아서 소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혈당을 올리고 지방세포 속으로 쉽게 들어가니까 지방세포를 크게 만듭니다. 반면에 다당류의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가 크니까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포로 흡수되지 못하고 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비엔알 17 유산균은 이 단당류를 결합시켜서 다당류 형태로 전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방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비만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한 연구에 의하면 비엔알 17 유산균이 체내에 섭취된 당 성분인 이 탄수화물을 다당류로 전환해서 체내 흡수를 막고 체외로 쉽게 배출함으로써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엄마를 위해 그녀가 준비한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자, 할게요. 약해진 근육을 키우는 근력 업 운동입니다. 셋, 넷. 그러니까 왼쪽 끝까지.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셋. 이렇게. 넷. 엄마 나이 들면서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된대요. 그래, 안 그래도 이렇게 땡기고 근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나이 들수록 근육은 재산과 다름없을 만큼 소중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속 근육의 양은 20대 중반의 최대에 도달한 후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섣불리 체중을 잘못 감량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 감소증이 오게 되고 또 골다공증과 같은 2차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병행한 운동법과 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 되어야 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 이제 운동 좀 했으니까 단백질 마시자. 근력 운동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엄마를 위해 그녀가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챙겨 먹어야 된대요. 이게 어제 먹은 비엔나 17 있잖아요. 예, 그게 들어간 단백질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빼고 근육은 채우기 위해 그녀가 챙기는 BNR17 유산균,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한 동물 실험 결과 BNR17이 단백질 분해인자를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인자를 증가시켜 근육 기능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 당뇨주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불어나는 뱃살. 지긋지긋한 이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250억 개에서 350억 개의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이 수가 1000억 개에서 1500억 개까지 증가하는데요. 체중 증가와 함께 지방세포의 크기도 확장됩니다. 이때 BNR17 유산균이 체내에 쌓인 이 지방을 산화해서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 지방세포라고 가정한 물질이 담긴 2개의 비커가 있는데요. 단당류의 대표적인 물질, 이 설탕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설탕물을 넣었더니 지방세포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 설탕물과 BNR17이 섞여 있는 이 물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와,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만주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비만의 주범인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며칠 후 모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운동 후 상쾌함을 만끽하는 모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립니다. 음료수 먹자. 자, 어떤 거? 말하세요. 응, 빨리 골라. 자, 따서 마시. 와. 갈증을 달래기 위해 꺼낸 것은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이 가득 들어간 탄산음료입니다. 원래 또 이렇게 물을 또 많이 먹으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운동하고 나서 지금 음료로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는 비만의 지름길. 여전히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운동 후엔 을의 보상 심리가 뒤따르기 마련이죠. 저녁 메뉴로 라면을 선택한 채연 씨. 그러나 운동 후 보상 심리는 결국 요요 현상을 부르고 맙니다. 진짜 맛있게 먹어? 응. 역시나 빠른 속도로 라면을 흡입하는 그녀. 젓가락질 몇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국물까지 원샷하는데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원래 너무 급하게 먹어서 진짜 밥일 경우는 그냥 물 말아서 후루룩 정도로 먹고 뭐 컵라면 있으면 컵라면 먹고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후딱 먹으니까.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은 채연 씨의 건강까지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는데요. 아, 맥속이 안 좋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 빨리 먹는 식습관으로 한껏 예민해진 장. 소화가 안 되고 좀 아랫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복부 팽만감이 지속됐습니다.
빠른 식습관과 잘못된 다이어트로 지독한 요요 현상의 굴레에 갇힌 채연 씨. 결국 도미노처럼 건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것도 뭐 어지럼증 약도 있고 이제 혈관 약이고요. 요거는 고지혈증, 요거는 안정제. 지금 뭐 종류만 따져도 둘, 여섯, 일곱, 한 8개. 지금 이것도 많이 끄는 거예요. 들쓰면 안 먹으려고. 이게 급격히 뭐 한 몇 년 사이로 약을 하나씩 늘더라고요. 연이은 다이어트 실패로 낮아진 자존감, 요요 현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된다는 건 여성의 입장에서는 호르몬의 변화가 엄청 크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막 먹으면 막 이거 분해했거든요. 근데 갱년기 접어들면서는 분해 속도가 되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잘 계획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호르몬에 의해서도 우리가 우울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살이 막 찌니까 옷 입을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좀 짜증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대인관계 나갈 때도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갱년기, 비만, 그리고 우울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악순환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잘 알면 아, 이 가운데는 호르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따님은 보니까 좀 살을 빼야겠네요. 근데 보면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어요. 맛있다, 뭐 좋다. 근데 이제 그런 행복감들, 긍정적인 감정을 못 느끼고 그냥 밥을 먹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면 막 먹고 막 대충 씹어서 넘기면서 여기에 집중하니까. 밥 먹을 때는 음식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어떤가? 이거 맛있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먹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그 체중 감량에 좀 도움 될 거예요. 꼭 성공하시기를 빌게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중년 다이어트의 주의점은 뭘까요? 중년이 됐다는 건 대사 속도가 많이 느려진 상태인데 여기에 살을 급격하게 빼서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들이 훨씬 더 크게 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의사의 도움 없이 살을 뺀다고 했을 때는 본인 몸무게에서 10%를 한 1년을 목표로 잡거든요. 급하게 뺄 때는 아주 많이 굶거나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이것도 문제인데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내성과 중독이 생길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한 알 먹다가 안 돼서 두 알 먹게 돼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 한 번 이 약에 중독이 되면 다시는 끊기 어렵기 때문에 좀 위험한 약이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다이어트로 무너진 모녀의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채연 씨 영상 좀 봤는데요. 네네. 밥 드실 때 조금 빨리 드시더라고요. 네,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티스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먹다 보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네. 숟가락 작은 거 쓰시는 거 외에 비엔나 17 드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비엔나 17이 뭔가요? 그게 비엔나 17이라는 몸에 좋은 유산균인데요. 네. 이거 먹으면 장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탄수화물을 흡수하는데도 방해하는 물질이 생겨서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연 씨의 성공을 위한 정윤희 씨의 선물. 네, 감사합니다. 느리게 먹기 위한 티스푼과
식욕 감소를 돕는 파란색 밥그릇, 탄수화물 흡수 억제를 돕는 비엔알 17 유산균까지. 정윤희 씨의 성공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 상자가 빠르게 배달됐습니다. 다이어트 도전 잘 해보자. 오늘부터 화이팅! 화이팅!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그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데요. 원래 사용하는 수저는 짜잔! 차이가 많이 나죠? 큰 수저보다 작은 수저로 먹으면 양도 좀 주는 것 같고 덜 먹게 되더라고요. 모녀의 식사 시간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물론 맛을 음미하고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식감 좋지? 아삭아삭한 반찬도 의외로 맛있네. 다르네.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씹으니까 다르네요. 아, 달라요? 네. 맛도 잘 느껴지고 포만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식감도 좋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비엔알 17 유산균이 혈중 렙틴 호르몬의 농도를 감소시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달에 1kg. 건강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고 매일 비엔알 17 유산균을 챙기는 모녀. 건강에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보러 가서 조금 귀찮은 면도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화장실을 좀 덜 가는 편이어서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한 연구에서는 비엔알 17 유산균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했더니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감은 줄어들고 배변 만족도는 높아진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의욕만 앞선 다이어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장기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모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채연 씨의 검사 결과 체중과 더불어 중성지방 수치까지 모두 개선됐고요. 오윤서 양의 검사 결과 위험했던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실제로 비엔알 17 유산균이 체중과 체질량 지수, 엉덩이 둘레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모녀의 허리둘레 측정 결과 오채연 씨는 6cm, 오윤서 양은 2.7cm 줄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만인 성인에게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5cm 감소하고 복부 지방과 함께 내장 지방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 비엔알 17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모유 유산균 비엔알 17은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는 사멸되기 쉽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과하게 섭취할 시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인체 실험이나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검증된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0세 프로젝트 종료 후 모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랑해요. 엄마 여기다 사랑해요. 네. 딸도 저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가면 20-30분이라도 이렇게 동네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운동도 되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 좋아요. 딸, 우리 앞으로 건강해지면서 우리 화이팅 하자. 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네. 씹는 횟수는 다다익선이다. 식탁에서는 침묵보다는 대화가 금이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
식사 시간이 자연스레 길어지고 씹는 횟수만 늘려도 식사 속도를 늘려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단축하는 빨리빨리의 삶에서 벗어나 느리게 먹기의 미학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